꽃다님들, 얼마 전에 눈이 정말 많이 왔었죠. 대전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저쪽에 위에 지방은 아이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아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고, 그 또 식물을 키움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어찌 보면 자식같이 생각하는 아이들일 텐데, 아이고, 하우스에 눈이 덮쳐서 그 위에가 천장이 다 무너져서 선인장도 이렇게 죽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육식물도 죽은 데도 있고, 또 뭐 그 작물들도 이렇게 다 죽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솔직히 좀 무거웠어요. 그게 곧 우리에게 닥칠 기후 변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하우스기 때문에 언제 그런 상황들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하우스가 아무리 잘 지어진 곳도 뭐 새로 하우스를 하셔서 위에 뭐 하우스를 다 갈고 하셨다는데 다 그것도 무너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이제 좀 무거웠었는데, 제가 좀 미약 하나마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눈이 대전에 이렇게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은 난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눈이 오면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예보가 돼 있을 거라.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예고가 돼 있어도 이만큼 내릴 줄은 몰랐었을 거예요. 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눈이 많이 올 경우를 하우스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누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하우스에 눈이 많이 오면 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는 한 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위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꽃갈콘처럼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모였다가도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우스를 졌는데 워낙 그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튼튼하게 지으셔서, 저도 한 지금 15년 가까이 있는데 하우스 보수를 별로 안 해요. 정말 그 사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눈이 이제 많이 폭설이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연동으로 돼 있는 데는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뭐냐면은 그 무게가 막 그 폭설이 내릴 경우에, 막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왔잖아요. 연동인 경우에는 거기에 옆에서 쌓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피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동이라든지 뭐 연동이라든지 간에 여러분 만약에 폭설이 온다 하면 무조건 난방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연탄 난로가 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폭설이 내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난방을 4대를 다 돌릴 거예요. 그 연탄 난로 4대를 다 돌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게 폭설이 올 때 난방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오늘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신데 무너진 데가 있고 안 무너진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봤는데 어느 분께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하우스 거기를 난방을 그 화목난로로 해서 계속 거기를 난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져 갖고 여러분 뭐냐면은 그게 하우스 그거는 온전한데 난방이 안 된 데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저도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고 그 뭐 이 기후 변화에 우리가 상응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인제 또 이런 경우가 나온 거예요. 천재지변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만약에 폭설이 온다. 내 지역이 폭설이 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우스 시설인 경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지붕이 약한 데 있잖아요. 건물은 괜찮은데 하우스 팬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집안 위에가 집안이 약한 것들은 난방을 해야 돼. 난방을 안 하면 여러분 무너진다고 그게. 그래서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로 시설이 있으면 난로를 여러분 해주고 그 다음에 난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저기 뭐죠 여러분 난방을 가능하신 분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난방을 하셔야 돼. 그 만약에 폭설이 내릴 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전에 눈이 작년 걸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요. 일주일인가 15일 땡겨졌어요. 첫눈이 오는 게. 첫눈이 작년에는 이거보다 일주일인가 2주 정도 더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인 거예요, 이게. 그거에 상응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다육이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방법을 알아요. 이 방법을 만약에 폭설이 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난방을 해서 여기를 열기를 하면 그 천장에 그 어느 정도 눈이 쌓이는 거는 여러분 그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무너지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올 때도 지금 보니까 다른데 그 방송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봤거든요. 난방을 계속해서 화목난로를 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하우스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인삼이라든지 작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난리 났어요. 나 진짜 그거 보고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왜냐면 우리도 같은 농사잖아. 나도 이렇게 다육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소중하게 하는 오이든 어떤 작물이든 다육이든 선인장이든 그런 피해가 있더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 또 뭐냐면 여러분 여름에 수해 입었었잖아. 응? 수해 있고 또 복구도 또 다 안 됐는데 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더 많이 들었고,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기사를 들으니까 우울해요. 좀 마음이 우울한데 제가 조금 다육이는 여기서 월동이 영하 3도까지는 가능해서 괜찮아서 식물들을 제가 안 갖다 놨는데 우리 집에 조금 뭐냐면 여기서도 난방을 영하 3도 전에는 제가 안 하니까 조금 그 아이들이 조금 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이올렛이라든지 여우꼬리 이런 애들이.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놨는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힐링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마음이 하여튼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눈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얼마나 진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진짜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야, 이게. 그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정리를 해보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우스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여러분 만약에 폭설이 오면 난방을 하셔야 한다는 거야. 연탄난로든 어떤 식으로든 난방을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눈을 녹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폭설이 온다 그러면 연탄난로 4대를 풀가동 밤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 식물들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기상 이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대전은 조금 어떤 기상 이변에 대해서 좀 안정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건 아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가슴이 좀 많이 아픈데요. 어쨌거나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난방을 만약에 폭설이 온다 하면 난방을 꼭 해주시라는 거.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요. 많이 난방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여러분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하고 다르게 가는 거는 뭐냐면 기후가 변함으로써 여러분 농사의 방법과 우리가 또 키우는 방법이 약간 틀려졌다는 얘기를 했지요. 자, 겨울이 왔지만 여러분 뭐냐면 아주 저온으로, 그러니까 이 다육이들이 한 영하 3도에서는 여러분 성장들이 멈춘다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하 3도까지 가지 않는 지금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약간 다육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온도에 근접해서 계속 온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육이를 성장의 목적으로 키우실 거라면 여러분 제가 측창을 닫고 가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냐면 베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냐면은 성장의 목적으로 하면 낮에는 문을 여시고요. 닫으시고요. 밤에는 영하 3도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여러분 아주 추울 때는 안 돼요. 간역 같은 거는. 그럴 때는 잠깐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방법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이고 건강미가 넘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성장의 목적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딱 주의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병충해가 여러분 뭐냐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뜻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병충해 약을 다육이한테 올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응애, 그 다음에 응애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깍지벌레가 많이 오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너무 물건이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응애를 잡으셔야 이렇게 물건이 깨끗해요. 다육이들이 얼굴들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깍지벌레 뭐 쓰러겠어요, 여러분? 매머드 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응애는 여러분 응애 전문약을 꼭 치셔야 합니다. 다육이는 앞으로도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여름이 길어요. 습하면서 그때 응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응애 전문약을 치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응애가 없이 얼굴들이 깨끗해요. 그래서 응애 전문약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밝은 역이라는 거 꼭 치십시오. 그러면 이 뭐냐면 다육이들이요 너무 얘네들이 목대들이 깔끔하고요. 깔끔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성장의 목적으로 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
살균제는 잿빛곰팡이를 쳤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잿빛곰팡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요. 이거는 예상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식물 상태를 보니까 건강해요.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면 얘네들이 어떤 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있다? 영양제를 주라는 거예요. 자, 가을이 여러분 깁니다. 가을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겨울로 넘어가고 아주 혹한이 되는 다육이가 성장을 하기 전까지 그 온도가 여러분 길어졌어요. 오히려 지금도 문을 닫아 놓으면 매장의 문을 낮에 닫아 놓으면 얘네들은 여러분 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얘네들 지금 성장하는 모습 보이시지요? 이렇게 보이시지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뭐냐면은 여러분 수제 엑기스 영양제에 해당하는 거 그거를 꼭 주셔요. 이렇게 물로 된 거를 주세요. 물로 된 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왜 한다? 왜 그런다? 여름에 이제 혹한 날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렇게 키워도 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약도 안 주고 예전에는 약도 안 주고 여러분 뭐 살균살충제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영양제를 뭘 줬어? 안 줘도 잘 컸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혹한이라는 게 있다. 겨울은 아주 추울 때가 있고 여름에는 아주 더울 때가 있기 때문에 뿌리의 발근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튼튼하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제 그 엑기스는 얘네들 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수제 제가 그 나물차 먹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안 줬어요. 왜냐면 나도 먹기도 힘들고 우리 고양이들도 주기도 힘든데 힘들거든. 그래서 얘네들 안 줬거든요. 이제 내년 정도에는 아마 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야채들을 그거를 집에 가져갔잖아요.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 없더라고요. 문제 없고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얘네들한테 줄 예정입니다. 완전한 데이터가 돼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수제 그 차 있잖아요. 차. 여러분들 왜 엑기스는 주는 거는 많이 보셨잖아. 근데 차는 주는 거 모르셨잖아.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트로이 철화인데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약을 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수제 엑기스라든지 이게 영양에 관한 거를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혹한 날씨가 여름이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셔야 한다. 그래야지 이 다육이들이 뿌리에 발근이 되고 아이들이 건강함을 얘네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한의 날씨를. 자, 지금 다육이 밭에 제가 가서 다 봤는데요. 어느 정도 뿌리의 발근이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낮의 온도를 지금 제가 올려주고 있어요. 다 이렇게 측창을 닫고 올려주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이렇게 지금 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밤에. 왜냐면 다육이나 이런 식물들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문을 밤에 열어놔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기를 시키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한두 시간만 이렇게 환기를 시켜도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들은 건강하고 아주 이렇게 싱싱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물을 들이는 것보다는 여러분 성장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혹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의 혹한은 여러분 분명히 12월 한 15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5일까지 올 거예요. 그거를 견디려면 얘네들한테 어떤 영양적인 거, 그 다음에 살균살충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뿌리의 발근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름에 이렇게 치마를 입은 아이들이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아이들은요, 뭐 6개월에서 1년만 되면 서서히 올라와요. 일단은 죽지 않고 키우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매장 아이들을 치마 입은 거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너무 건강한데요. 이거는 테크노 다육식물원 실생인데 아주 폼들이 이쁘게 나오네요. 제가 실생들이 사실 대품으로 키워보니까 제게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은 더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있어서, 대품으로 나오기까지는 진짜 5년,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신제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육이 신제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지. 그리고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예쁜 애들. 자,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모습을 하는 이 다육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또 사랑스럽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야, 지금 뭐 성장의 지금 모드로 가기 때문에 애들은 물을 빠졌는데요. 아주 예쁩니다. 아주. 와, 대박인데요. 그죠? 야, 아주 싱그럽고 좋아요. 싱그럽고 좋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모습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쁩니다. 이제 뭐 물은 여러분 좀 있으면 엄청 들어요. 12월에 피크를 쳐서 내년 4월까지 물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 게 있습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어쨌거든 살아남으십시오. 왜냐면, 뭐, 이 식물이 끝난다. 그 다음에 뭐, 이 식물들은, 하향 사업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또 느낀 건데 뭐냐면, 제가 집에 이 다육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식물들을 제가 안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집에다 조금 갖다 놓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식물을 집에다 갖다 놓고 키우시겠구나. 그리고 일단 공기 정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났는데 그 식물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 있는 나무와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집 앞에가 나무들이 많아요. 야산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는 거와 집 안에 있는 화분을 보는 거는 여러분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또 좋은 거지만 밖에 있는 자연을 보는 것도 좋은데 베란다에 있는 그 식물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 할까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식물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식물 생각이 안 나지만 어찌어찌해서 식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어제 제가 조금 답답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다육이 농사만 짓고 이렇게 지금 다육이들이 저를 보면서 웃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나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농사만 많이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농사만 많이 짓고 있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뭐 살아남을 뭐도 없고 해서 답답해서 어제 조금
어느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장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시장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 매장 사장님들이 조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그 물건이 들어간 지가 한 8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의 종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도 그 수출을 여러 나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나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 무기는 창과 철화를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창과 철화 중에서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중국 매니아들, 한국 매니아들이 어떤 물건을 선호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창철화 같은 경우에는 자, 트로이 철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여러분 자연군생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디 있죠? 잠깐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밤이라 좀 그런데 이렇게 이게 완전히 노랗게 되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군생의 철화가 있는 거를 좋아하세요. 얘도 이렇게 노랗게 되는 아이거든요. 철화는요, 뭐냐면은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느 정도 묵으면 노랗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 아이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얘도 노랗게 되면서 창과 철화의 조화가 이렇게 있는 아이. 요런 아이들을 품종을 또 좋아해요. 얘도 좀 노랗게 되는 아이죠. 요렇게 엔젤 세비얼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품종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는 여러분 아무거나 돈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이제 중국 매니아분들, 한국 매니아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를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농사를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품목을 잘 선택해서 우리는 이렇게 퍼플 오렌지 철화. 제가 예상되는 거는 중국 매니아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는 퍼플 오렌지 철화예요. 요거는 아주 노랗게 되면서 라인을 아주 잘 그립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엔젤 세비얼 철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트로이 철화 요런 아이들이 저는 중국에서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을 좋아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제가 이거를 수년 동안 이게 농사를 진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진 게 아니고 2016년부터 여기 이 다이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지금 제가 농사를 졌는데 지금 수출길이 지금 막힌 거예요. 이게 유행이 가다 말았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 경기가 좋아야 비싼 걸 하죠, 여러분.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중국 바이어들도 싼 거 물건이 좋고 싼 거를 찾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지금 왜냐면 중국 경기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년 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져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상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찌 보면 수출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만약에 10% 20% 정도 수출길이 열렸다면 그때는 여기저기서 우리의 물건을 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판매보다는 물건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 이렇게 아이들이 상태가 좋게끔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판매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거 저도 이거 한 두 사람에서 붙어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뭐 어떤 것도 지금 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 그 버텨야 하는 시점은 거의 한 2,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다 망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식물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요, 어떻게든 버티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뭐 매장을 유지하려면 물건을 어떤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갖고 있어야 될지 그거를 판단을 잘 하셔서 무조건 물건을 좀 이렇게 잘 키워 놓으시고 잘 만드세요. 와, 여기 지금 키핑 손님 거 성장의 목적으로 제가 뭐냐면 키워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살균 살충제 이분 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밝은 역이라는 거를 줬는데요. 와, 물건 뭐 기가 막히네요. 이것도 나중에 조금 여기 더 정리되면 판매 글 올라갈 테니까 그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이들 탄력 많이 받네요. 이야, 저는 뭐 이렇게 한때 입은 이 키핑 손님께 와, 제피곰팡이, 우리가 뭐 그때 제피곰팡이가 그렇게 올 줄 알았었나요? 막 제피곰팡이가 와갖고 거의 몰살 됐어요. 몰살 그냥. 그런데 이제 제가 관리를 해드려갖고 지금 이만큼 키워드린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가 완벽해지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판매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되게 이쁜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밭은요, 그래도 드라이하게 말랐는데요. 지금 이 화분을 보면 분 흙이 거의 안 말랐어요. 자, 여러분 지금이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는 잿빛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후가 약간 변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2월 조금 초반 중반 넘어가서 좀 잿빛곰팡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약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화분에서 발생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멀로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아이들은 몇 개 있는 아이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지금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제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잿빛곰팡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다육이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잘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의 물주기는 뭐냐면 분 흙이 마르면 여러분 주셔야 돼. 이게 뭐냐면 이 분에 물이 많은데 또 물을 주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습도가 남아서 잘못하면 약한 아이들은 어떤 잿빛곰팡이에 그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조심하세요.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분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잿빛곰팡이가 올 수 있기 때문이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웠기 때문에 지금 멀로 철화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잿빛곰팡이가 없어요. 근데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저희는 난로를 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할 거예요. 습도를 난로가 조금 이렇게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데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근데 기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지금부터는 그렇고 지금의 물주기는 12월 초에 물주기는 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여러분 물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뭐예요? 다육이들이 뭐냐면 좀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아유, 그냥 식물들이 건강해서 좋고요. 자, 제라늄은 여러분 보세요. 꽃이 너무 예쁘죠. 이게 날씨가 뭐냐면 혹하니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춥게 그런 온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꽃을 피워도요 꽃이 오래 가네요. 이렇게 꽃이 오래 가요, 여러분. 지금 여름에 이렇게 고생한 제라늄들은 이렇게 지금 저마다 아우 나는 성장할 거야, 나는 성장할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들이 기특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순아, 엄마 봐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다순이하고 육순이는요 이제 방송하고 이제 다 문을 닫고 한 그 밖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제가 놀려줘요. 뭐 댓글에 이렇게 우리 다순이하고 육순이 철장 케이지에서 키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에 있는 애들보다도 더 건강한 것 같아. 이 식물에서 나오는 이 좋은 공기를 맡아서 그런 것 같아. 엄마 이리 와. 오이 아이고 이따 엄마 놀아줄게. 아가 좀 이따 놀아줘야 돼요. 자, 지금 제라늄도 이렇게 곱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이야, 예뻐요.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참 여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제라늄은 여러분 제가 한 2년 넘게 키워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습도와 강한 햇빛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병충해는 약만 쳐주시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거 아주 그 곰팡이병에 취약이던데요. 취약? 저는 이제 그거를 곰팡이병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하네요. 여러분 밝은 역 그 수제 엑기스 영양제 칼슘제 이런 거를 좀 쳐주세요. 그래야지 건강해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병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뭐냐면은 제라늄 대품으로 키우는 그 법을 제가 저번에 그 한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기억으로는 3만이 넘은 것 같아요. 아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라늄을 대품으로 있는 아이들을요 잘 죽지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 뭐냐면 이게 분이 큰 거예요. 이런 화분에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요렇게 지금 이게 분에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가르지 않고 5년 이상 제가 키워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분흙에 이렇게 화분갈이를 안 해도 5년 이상 여기에서 그냥 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왜 하냐면 다육이를 키워봤기 때문입니다. 다육이와 거의 흡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제라늄을 보면서 저는 더 느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분갈이 자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 해주셔도 5년 이상 여기에서 키울 수 있어요. 다육이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이 화분에서 안 갈아도 여러분 유지는 되고 살아요. 근데 얘네들을 크게 키우고 싶다. 크게 나는 키우고 싶어. 그랬을 경우는 분갈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키우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는 살균 살충제 해주고 밝은 역 주시고 영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키우시면 여러분 흙은 위에다가 좀 보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여기 분해서 그냥 키우셔도 돼요. 아이들 안 죽습니다. 그거 알려드립니다. 다육이도 뭐 화분에서 10년 이상 안 갈아도 뭐 다 살아요, 여러분. 지금 다육이 밭에 다육이들은요 되게 그 뭐냐면은 탄력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지금 제가 다육이들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밭에도 심고 있고 일들이 많습니다. 일들이 많은데
그게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방송을 한번 할 건데, 저처럼 쪼그려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들이 있어요. 제가 나물차로도 해봤는데, 나물차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약초를 먹어야 돼요. 약초를 먹어서 제가 지금 뼈가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80%. 다리에 무릎에 물도 찼었고요. 물도 찼었고, 여기가 막 온몸에 뼈가 다 아팠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거의 그 여기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거의 밥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세네 시간 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해 먹고, 그러기 때문에 뼈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젖골목, 그 다음에 젖골목 있잖아요. 젖골목이라는 뼈에 좋은 게 있습니다. 젖골목, 그 다음에 두충, 우슬, 엉겅퀴 뿌리,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뭐냐, 하여튼간 그 모과, 뭐 이런 것들 먹고서는 뼈가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팠거든. 어머, 나 이러다가 이거 일 못하는 거 아니야? 막 그 정도 수준까지 갔거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리 쩔거리고 막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병원도 안 가. 아이고, 저도 참 맹간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육이들 잘 크는 모습 뭐 보여드리고요. 밭에를 지금 밤이지만 잠시 보여드릴까요? 아이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성장의 목적으로 제가 이 다육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탄력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책창을 닫고 간다고 했잖아요. 낮에요. 지금 선택적으로 밤에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환기를 시켜준다고 했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 뭐 삐삐삐 소리가 나네. 그래서 참 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지금 밤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꼬꼬마 아이들도요 아주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있잖아,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오늘 판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어저께 금요일부터 한다고 했잖아.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부터. 근데 여러분 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게 몸으로도 이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머, 여러분, 제가 43분 동안 얘기를 했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43분 1시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면 그때는 고지혈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그때 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 막 150, 200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 말을 오래도록 못했고 말을 또박또박 잘 못했어요. 그 혈관이 여러분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게 뭐냐면 혈관이 안 좋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하거나 또 뭐냐면은 이런 그 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이런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있잖아, 머리가 좀 아프다. 머리도 아프고 또 뭐냐면은 이렇게 하여튼 몸이 여러 군데가 아파. 그냥 조금이 아픈 게 아니야. 그래서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제가 육수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넣어먹는 거는 산사육이라는 걸 육수를 내요. 산사육은요 혈관에 되게 좋고 고혈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계통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는 분들은요 산사육이라는 걸 조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환삼동굴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뭐냐면 혈관에 좋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파 껍질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양파 껍질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밥에다가도 양파 껍질을 넣어서 먹거든요. 양파 껍질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고혈압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혈압이 안 올라가서 너무 좋아, 여러분. 혈압이 너무 있잖아. 안 올라가서 너무 좋아요. 몸이 편안해요. 우리 밭에 다육이들도 아주 편안한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일이 너무 많어. 아이고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판매 동영상을 올려야지 뭐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올려야지. 우리가 또 겨울을 나죠. 아이고 참. 여기 키핑 손님 건데 제가 분갈이를 해줬던 애들이 그냥 또 성장을 해서 너무 예쁘네. 예. 여기 이분 것도 지금 죽은 게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예전에 막 그 습했을 때 있었어요. 막 우리가 막 이게 막 습하고 말해서 이분이 제피곰팡이가 많이 왔었다고. 그때 진짜 거의 많이 죽어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거의 살려낸 거예요.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것도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되고, 이게 제피곰팡이가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거야. 그냥 죽어. 물러서 죽어, 물러서. 자, 여러분,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보시고 행복하시고, 지금의 물주기는 분흙이 완전히 마르면 주시라는 거, 잘못하면 곰팡이병이 여러분이 엄습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